안녕하세요.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이번 시간 콘텐츠 다르게 산다. 바로 트레이더의 눈으로 다시 보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CME그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리포트를 재점화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리포트는 5월 19일자 뉴스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승희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저희가 그 전에 방식이랑 조금 바꿔가지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리포트를 보면서 AI 요약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구성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사이트에서 매주 정도의 레포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레포트를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CME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괜찮은 회사들이랑 계약을 맺고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들도 있고 시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고 이것들이 영어로 된 것들이어도 뭐 한글로 다 충분히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로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AI로 GPT로 네.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레포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트레이딩 할 때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리딩방 되는 그쵸. 거고 네.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면 AI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검색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 시황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정해본 주제는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인데요. 그 미중 무역 완화 조짐과 그에 따른 금융 및 원자재 시장의 반응을 투자 전략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네. 요거를 일단 영어로 보시기 편하신 분들은 뭐 영어로 보시고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룸에서 전하는 최신 소식. 무역 침체는 휴식일까? 이게 그래도 며칠 전이잖아요. 그죠? 5월 19일이니까. 그죠,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죠. 어저께는 갑자기 트럼프가 주말 되기 직전에 EU 관세 가지고 시비를 털어서 주가를 왕창 한번 뺐는데 다시 또 아니야 그러고 다시 제자리로 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중국 때의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도 145% 때려서 폭락시켰다가 상호 관세로 폭락시켰다가 며칠 있다가 유예하면서 다시 올리고 네. 중국도 145 때렸다가 유예하면서 올리고 이번엔 EU도 또 때렸다가 제자리로 올리고 근데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 만에 했어요. 네. 이틀 만에. 네. 그래서 전화하라고 했더니 전화를 했다더라. EU 그 담당자가 네. 전화를 한 다음에 트럼프랑 좋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유예를 때리면서 다시 주가 반등하고 어저께 한국도 올라가고 미국은 휴장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뉴스 자체에서 보면 무역 침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휴식일까라는 게 이제 영어를 바꿔서 그런 거고 침체 이런 거는 그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된 거를 뭐 하나하나 이게 틀렸느냐 마냐 이게 자동 번역이니까 의미가 그쵸. 없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무역 관세 전쟁하는 것 때문에 더 있을 건데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냐 라고 19일 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중국 얘기도 다 나왔으니까 전환된 거냐 이거를 이제 키포인트로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전환점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이제 고점은 찍었다. 관세에 따른 이제 이벤트는 뉴스는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만 그 변동폭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일정이 나와요. 경제 이벤트들이. 근데 네. 경제 이벤트들은 여기 말고도 많이 이제 그쵸.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을 참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서 차트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선 그어서 알려줘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모든 기술적 분석은 그냥 이렇게 거래 많이 된 데다가 선을 무조건 긋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솔직히 뭐 일목균형표가 어쩌고 뭐 MACD가 어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선하는 거는 그냥 네. 거래가 많이 된 구역에다가 선을 긋는다. 아, 네. 그다음에 기본적이네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저점을 연결한다. 그거 두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점 2번 찍어서 그 양봉 2번 찍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깨지면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쵸.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금 가격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데 잠깐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찍을 땐 3200인데 이때도 이제 올라와서 지금 다시 3300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쭉 상승하다가 제가 아까 선긋기라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움직인데 내가 박스를 그냥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전문가다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별로 없다. 다 비슷하다. 네. 그리고 피봇존 그리고 피보나치나 이런 것들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고점 근처로 올라갔잖아요. 이분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 러셀하고
나스닥의 스프레드 트레이딩을 제안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제안한 논리가 뭐냐면 이렇게 너무 올라갔다 가파르게 그래서 여기 내려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려가는 수가 생길 것 같다. 이게 몇 년도 가면 2001년이에요. 네. 이거 여기 내려온 게 뭘까요? 닷컴 버블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길게 돼 있진 않아요. 역사적 고점에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뭐 스프레드 트레이딩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임박했다. 돌파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를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급락하는 거, 여기 한번 급락하는 거 빼고 나면은 전반적으로는 쭉 상승하는 추세죠. 그렇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 뚫고 올라갔는데 계속 간다고 안 생각하고 이분은 여기서 찍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서 최고점에 머물러 있고 상방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하락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이걸 쓰는 분은 약간 주식 조정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하던 어떤 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네. 부분을 고려하면서 보는 거죠. 선물 같은 경우도 유가 선물 같은 경우도 고점이 점점점 제가 고점 그냥 연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고점 네. 그냥 쭉 연결한 거죠. 고점이 내려가네. 저점은 막혀 있네. 근데 뚫렸네. 그러니까 이분은 숏 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등해서 돌림, 그러니까 눌림목 같이 거꾸로 돌려서 여기 맞고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회기 중이어서 지지선 하락하면 더 깊은 약세 국면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차트 넘어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네.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조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미중 관세 관세 전쟁 전쟁? 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유예가 되면서 안정화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 미중 관세가 30, 10으로 인하되는 걸로 유예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이랑도 합의를 했다. 그래서 네. 낙관노선을 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농산물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슈가 한 번 더 될 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끝난 게 아니다. 낙관론 사라질 수 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관세 말고도 이제 건드릴 게 많으니까 관세가는 낙관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비관론으로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관세 부분이 비관론으로 가기보다는 네. 이번에 이제 EU 문제 나왔을 때 해결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이제 환율 부분, 이자율 부분이 지금 더 문제화돼서 이제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은 양치는 소년으로서 네. 이미 너무 말하고 바꾸고 바꾸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바꾸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또 예상을 또 뒤엎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네. 이제 어떤 추세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가 나와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아니야 그거 네. 그냥 협상용이야 수습도 수습도 하고 그 이제 프로세스가 생긴 거죠. 네. 여기서 일을 치면 여기서 수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생겼기 때문에 관세 가지고는 뭐 그렇게 이벤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자율이나 환율들이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펀더멘탈한 얘기들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고점 찍었다 더블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스토리를 전개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럼 뭐 할 건데 이거잖아요. 어떻게 거래할 건데? 지금 살래 팔래 이거 두 가지인데 원래 맞히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상의 거래를 하나씩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제안한 게 하나가 첫 번째는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스프레드 트레이딩. 스프레드 트레이딩이 뭐냐면 하나는 매수 하나는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아이디어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히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도 뭐 나스닥 이제 AI 때문에 다시 고점을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 관세가 해결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지금 침체가 온다, 뭐 달러 망했다, 셀아메리카다, 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항상 롱숏의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딱 제가 펀더멘탈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너무 고금리 상태에서 너무 오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이제 있는 중소형 회사들의 입장에서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펀더멘탈하게 볼 때는 그러면 나스닥을 사고 러셀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포지션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게 맞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의 차트를 쭉 그려보면 특별하게 나스닥이나 기술주가
급등을 해서 완전히 버블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일반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려갈 때를 보면은 보통은 이제 닷컴 버블 때, 서브프라임 때, 뭐 이럴 때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완전히 닷컴 버블이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면 급등한 거야 라고 정의하고 있다면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스닥 숏에 러셀 롱감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물음표를 던져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하고 싶어요. 아직도 AI가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 롱, 그 다음에 러셀 셀. 숏이 셀하는 게 더 나은 네. 것 같다라는 네.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단기 원유 선물은 이제 숏을 취하래요. 네. 그리고 손절면 얼마에 돌아? 65에 돌아. 그래서 숏을 해라. 이게 레코멘데이션으로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제안한 거랑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은 원유 올라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네. 네, 싫어하시고 뭐 너무 올라가면 쉐일 가스 그냥 파서 팔고, 그냥 막으면 되니까 네. 지금은 쉐일을 자꾸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쉐일 가격이나 파는 값이랑 비교했을 때 60불 되면은 원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네. 근데 얘가 뭐 70, 80 가면은 얘는 그냥 파서 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위는 막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 중에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숏하는 부분들은 테크니컬리도 약간은 고점이 짝짝짝 내려오고 저점이 막혀 있었는데 뚫렸으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AI를 활용해 보자 그쵸.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위에 부분을 카피를 떠서 네. 이 내용을 이제 AI한테 한번 물어보는 물어볼까요? 거죠. 네. 네. 그래서 AI는 뭐라고 생각하나. 음. 그래서 그냥 이걸 카피 써서 이렇게 붙였어요. 네. 붙이고 엔터를 치면 자기가 그냥 막 영어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한글로 요약하고 트레이딩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제안 이런 것들을 해봐. 네. 그리고 난 이 트레이딩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 안 해. 네. 왜냐하면 항상 어떤 트레이딩을 할 때는 A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반대 의견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네. 반대는 뭐라 그럴까?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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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양쪽을 듣고 이쪽 말이 더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저희가 막 쭉 얘기했던 부분들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중 관세 일시 완화됐고 미영 무역 협정 체결됐고 러셀 비율은 최고점이었는데 고점을 여러 번 돌파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스닥 숏 러셀 롱을 가자 민 리버전이다 평균 네. 회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유가는 삼각 패턴 밑으로 깼기 때문에 하락 추세다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무역 완화돼서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금가격 하락인데 지금 이분이 쓴 다음에도 달러는 약세, 금리는 뭐 상승했다가 조금 내려오는 수준, 금가격은 상승. 네. 그래서 다 틀렸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레포트들이고 이런 거 쓴 분들이 되게 이제 뭐 전문가라고 나온 분들이지만 이렇게 맞히기가 어렵다. 그리고 시기는 항상 이제 모르는 거, 타이밍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걸 썼을 때 타이밍 상으로 맞았을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치? 중간에는 17일 거니까 벌써. 그래서 이게 어떤 타이밍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뉴스레터들이나 이런 거 보실 때는 트레이딩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부분만 보셔야지 여기에 나와서 이 사람이 셀 하라 그러니 셀 하면 되나 보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그럼 안 거죠.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기술주 강세라고 써놓고서 나스닥 효과라 그러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네요. 얘기인데 네. 써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역 재개되니까 실제로 농산물 선물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나스닥 러셀 그 다음에 스프레드 트레이딩을 하고 매도하고 러셀 쇼테라라는 걸 제안하고 있고 WTN은 쇼테라 지니까 손절가 목표가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꼭 중요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꼭 손절가를 세팅을 하고 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익절할 프로핏 테이킹 하는 레벨도 딱 보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워드. 그래서 이게 손익비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네. 손익비가 좋은 데 들어가야 돼. 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보시면 진입가가 62.5였는데 손절가가 65면 지금 2.5만 손실이잖아요. 네. 근데 62에 숏을 쳐서 실제로 목표가까지 빠지면 거의 7포인트니까 2배 이상이잖아요. 이제 손익비 2배 이상 되는 지점에서 들어가라라는 기본적인 이제 테크니컬 트레이딩 하는 룰을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트레이딩 아이디어에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선물 가지고 스프레드 트레이딩 할 때는 이거 한 계약이니까 이거 한 계약 매수, 이거 한 계약 매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 하나의 선물의 액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고 네. 이쪽 선물의 액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 두 개 액면 금액을 각계 바이하고 셀을 해야 중립이 됐잖아요. 네. 그래야만 그 양쪽 매수 매도한 거의 스프레드에 대한 손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차트 그렸을 때랑 똑같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 곱하기 2 한 개 마이크로의 경우에 그렇죠. 나스닥의 계약당 계약당 금액이 금액이 2불이고 2불이고 러셀은 5불이고 네. 그래서 지수 곱하기 5불 하면은 한 계약의 액면 액면가가 금액. 나오죠. 그 다음에 나스닥에 지수 곱하기 2 하면 액면 금액 네. 나오니까 이거 두 개가 근데 비율이 금액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스닥 한 계약했더니 4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러셀은 그럼 몇 계약을 해야 돼? 라고 계산을 대략으로 해보면 조금 틀리지만 네 계약 정도면 42,000불이니까 그래도 비슷하죠. 네. 4.2계약을 우린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라운드로 네. 계산을 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할 때는 나스닥을 아까 제가 롱가고 러셀을 숏한다고 했다면 나스닥 한 계약 롱가고 매수하고 네 러셀 네 계약을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프레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예상이 된다.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러셀은 올라갈 거고 나스닥은 빠질 거야. 네.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됐어. 그러니까 반대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스닥은 한 계약 매도 그리고 러셀 네 계약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증거금이 이제 나스닥 증거금도 워낙 올랐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하실 땐 마이크로 상품으로 똑같이 구성하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개를 네팅 쳐서 가면 증거금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스페인 증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페인 증거금이 들어가서 두 계약 나스닥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러셀을 매도하면 나스닥 두 계약 매수했을 때보다 증거금이 줄어들어요. 수 있어요. 그 네. 얘기는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프레드를 더 많이 할 수 네,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만큼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 시스템상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도. 그렇죠. 증거금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이만큼 이 포지션 구성은 지금 리스크가 없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거니까.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잘못 생각하셔서 이거를 레버리지를 풀로 해서 계약수를 막 늘렸다라고 양쪽으로 매수해서 늘려놓은 상태에서 한쪽을 빼시면 잘못하면 반대매매 나갑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거 완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스프레드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리스크 대비 좋은 리턴을 갖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의도 네. 자체가.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시더라도 이것도 똑같이 선물처럼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유가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매도하고 싶어 그러면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선물로 유가도 마이크로가 있는 거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액면 금액이 좀 적은 증거금이 적은 마이크로 같은 걸로 하실 수 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AI의 의견은 뭘까? 네. 한번 봐볼까요? 봐볼까요? 트레이딩이 싫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선물 숏에 대한 비판, 거시적인 리스크 반영이 부족하대요. 최근에 사우디 감산하고 있고, 사우디가 감산하나요? 증산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약간 잘못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할루시네이션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회복은 맞아요,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 가만히 약간은 되고는 있죠. 그래서 바닥권 매수 유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주로 수입 국가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유가도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겠죠. 네.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이 이제 이슈가 생기고 있죠. 네. 이제 뭐 대사분이 이제 시해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도 되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세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저께 드론 와장창 보내서 공격해가지고 이제 민간인도 죽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막 어저께 이제 트위터에다가 막 이제 미쳤다, 저 팀 미쳤다 막 이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 이쪽에서 커지면 유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지금 유가를 숏을 치기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나는 테크니컬만 보고 이런 상황에서 WTI를 매도할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기술적으로 맞으니까 나 그냥 매도 칠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펀더멘탈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기술적도 맞으면 치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기술적도 맞아졌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도 지원하니까 나의 이제 확신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실제 매도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러셀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나스닥 러셀 상대로 해서 구조적으로
고금리의 자금 조달 악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러셀 2000은 상대적으로 약세다. 그 다음에 나스닥 기술주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 트렌드다. AI 반도체 구조적 테마 살아있고 네. 기술적 되돌림도 약세 전환 시도는 아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나스닥 셀하라고 셀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분은. 그래서 네. 지금 비판한 대로 저는 이 AI가 얘기한 거랑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저자의 생각과 반대죠. 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중립.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숏인데 펀더멘탈하게는 아직 물음표니까 올라가면 숏이지만 지금 레벨에서 숏은 싫다라는 게 유가에 대한 비유였던 거고 네. 이분은 그냥 그 가격이 되면 숏이라는 거였던 거고 그다음에 러셀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 저자는 이제 나스닥을 셀하고 러셀 바이아라고 했지만 반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AI랑 저랑은 이제 의견이 일치한 거죠. 똑같네요. 네. 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 요약 같은 것도 잘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쓴 회사가 네. 어떤 회사야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뭐 궁금해요. 이상한 유튜버가 했냐 네. 아니면 뭐 했던 사람이 했냐 네. 이거 어떤 꼭- 사람이 이런 네,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 제안했느냐 궁금하네요. 꼭 보셔야 돼요. 네. 누가 제안을 해줬는지. 왜냐하면 요즘은 한번 거래도 안 해본 사람도 이렇게 AI로 막 만들어가지고도 올리고. 맞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네.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한 네, 것처럼. 맞습니다. 한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고 뭔가 의견을 듣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거의 한 30년 이상 트레이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얘기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다 업데이트 안 됐을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막 만들어서 한 사람 얘기까지를 들을 필요는 별로 없죠. 네. 없죠. 네. 네.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거 누가 했는지.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냥 이 회사의 어떤 회사인지 평판 체크해줘. 이렇게 해서 적었더니 평판은 이렇대요. 이런 회사는 이제 2020년에 싱가포르에 설립된 핀테크 회사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 솔루션, 리서치, 트레이딩 교육을 제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등록번호도 다 나오고 주소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이메일도 나오고 뭐 회사 사이트도 다 나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트너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도 보신 CME 그룹과 협업해서 플래시 프롬 The Trading Room이라는 뉴스레터 지금 저희가 본 게 요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글을 쓴 사람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얘기한 게 100% 맞다 믿으시면 안 되고 본인의 생각도 체크해 보시고 뉴스도 해보시고 조그마카처럼 GPT한테 그냥 물어봐도 얘기는 해주니까 네. 저렇게 얘기한 거랑 틀린 게 있네. 그리고 GPT가 얘기한 것도 또 틀릴 아까 이건 수가 틀릴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틀린 부분은 틀렸는지를 내가 알고 이제 트레이딩에 이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 스프레드 요 이야기 해주셨을 때 민 리버전이라는 그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 리버전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냐면 네. 세상의 모든 게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 라고 믿는 트레이딩을 아, 하면 그 민 민이 리버전 그거군요. 평균이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추세 추정, 돌파 매매, 네. 모멘텀 트레이딩 이렇게 둘이 쌍벽을 이루는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아. 민 리버전은 약간은 통계에 관련돼 있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이 여기야. 근데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간 적이 5%밖에 없어. 그러니까 5%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평균으로 회귀할 확률이 95%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전략에 잘 기회에 들어가면 평균 회귀하면 나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퀀트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계속 일로 민 리버전 할 수도 있지만 민 리버전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차트에서도 네. 이게 민 리버전이냐 아니냐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러셀하고 나스닥하고의 스프레드 차트예요. 네. 그러면은 그 스프레드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얘가 민 리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죠? 네. 왜냐면 여기서 일로 빠지고 여기서 일로 올라가고. 그쵸. 그래서 대체적으로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할 때 민 네. 리버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민 리버전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 전체 데이터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여야 돼요. 평균으로 회귀하는 게 항상 유의하다라는 게 검증된 데이터여야 되는데 보통은 그걸 검증해 보면 유의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유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자면은 5월 달에 팔았다가 9월 달에 사면은 이득이 났었어요. 손실이 났었어요. 이걸 퀀트 트레이딩이냐라고 물어보면 퀀트 트레이딩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개수도 몇 개 없고요. 음. 그 다음에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많아서 뭐 이걸 뭐 명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개수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모수.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걸 평균을 내봤더니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평균이 얼마였고 그 평균으로 다 회귀를 하더라라는 게 검증이 되는 테스트들이 있어요. 통계 테스트들이. 네. 그런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든 전략들은 컨텐츠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0개, 우리 뭐 한 50년 동안에 한 10번 있었는데 10번 중에 우리 8번 이겼었어. 그 모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데이터의 유효성을 뭐 확정할 수 확정할 수 없는 거죠. 10년에 몇 번 있었던 일을 이번에 또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상식상 별로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민리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얘기했던 평균으로 회귀하는 전략.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이렇게 밴드가 생겼으니까 네.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올 거야.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여기 위로 왔으니까 여기 부분을 평균을 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중간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떨어질 거야. 네. 이게 민 리버전 트레이딩. 아. 평균으로 내려올 거야. 지금 지수가 평균에서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평균으로 내려올 거야. 그래서 매도하라고 하는 게 민 리버전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의견을 주셨군요.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다. 여기서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통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민 리버전 하는 분들은 이제 뉴스 같은 건 다 필요 없다죠. 다 필요 없다. 네, 차트의 그 흐름만 네. 보고서는 네. 의사결정을 하시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 그냥 두 개를 잘 섞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강승희 대표님 덕분에 그 숨어있는 리포트들의 맥락을 샅샅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다양한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